본 동영상은 3강 고위험 음주 단기 개입의 실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챕터 1 고위험 음주 단기 개입 매뉴얼 흐름도에서는 단기 개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인 단기 개입의 흐름과 대상자 분류 기준 그리고 선별 도구에 대해 소개합니다. 챕터 2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유형별 단기 개입에서는 대상자 분류 기준에 따른 4가지 유형군에 대한 단기 개입 사례를 소개합니다. 단기 개입의 각 사례에서 동기 면담의 4가지 단계와 각 단계에서의 핵심 기술과 전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챕터 3 핵심 질문, 저항 및 팁에서는 챕터 2에서 살펴본 사례에서 쓰인 핵심 질문, 저항 및 팁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챕터 4 요약 정리에서는 단기 개입 서비스 전체 단계를 흐름별로 정리하고 이를 동기 면담 단계와 접목하여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때 음주 문제 수준을 선별하는 검사 도구는 1989년 WHO가 개발한 알코올 유스 디스오더 아이덴티피케이션 테스트, 오디트, 열문항, 자가보고용 설문 도구로 문제 음주 선별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입니다. 이를 국내에서 1998년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도 등의 검증을 통하여 한국어 버전인 알코올 유스 디스오더 아이덴티피케이션 테스트 인 코리아 오디트 K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것이 오디트 K의 문항입니다. 지난 1년간 경험한 음주의 빈도, 양, 알코올 의존 증상, 음주 관련 문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항의 총합을 기준으로 성별에 따라 적정 음주군, 위험 음주군,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 등 3개의 음주 행태 그룹에 대한 컷오프 점수를 제시해 줍니다. 다음으로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 환자의 음주 수준 선별 검사 결과에 대해 간단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의사는 환자가 어느 그룹에 해당하는지 간단히 피드백한 후 위험 음주군,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할 경우 간호사가 제공하는 단기 개입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하고 면담을 하고 가도록 합니다. 1-2 단계는 진료를 마친 후 진료실을 나온 환자에게 간호사가 단기 개입 참여 동의 및 변화 동기 정도 평가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선별검사가 적정 음주군으로 난 환자에게는 건전 음주 지침이 안내된 브로셔를 제공합니다. 반면 위험 음주군 이상인 환자에게는 별도로 마련된 단기 개입 제공 공간이 있다면 환자와 이동한 후에 단기 개입 참여에 대한 동의를 확인합니다. 동의할 경우 환자에게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음주 행동에 대한 변화 동기 정도 평가를 위해 중요성 질문을 합니다. 변화 동기는 환자가 변화하려는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가늠하게 하는 것으로 간단한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 습관을 바꾸는 것이 건강 또는 삶에 얼마나 중요하며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10점 척도 질문을 하고 0점에서 3점은 동기가 낮은 군으로 4점 이상은 동기가 높은 군으로 대상자를 분류한 후 그에 적합한 단기 개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환자의 음주 행동에 대한 변화 동기를 증진시키는 대화로 이끌기 위한 대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단계는 유형별로 단기 개입을 제공하는 단계로 1-1과 1-2에서 평가한 음주 문제 수준과
변화 동기 정도에 따라 개인 모듈을 결정합니다. 음주 문제에 대한 선별 검사 결과로 3개의 음주 행태 그룹과 변화 동기 수준 평가로 낮은 동기, 높은 동기를 가진 2그룹, 총 5개 그룹으로 분류되지만 적정 음주군은 단기 개입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개인 모듈은 총 4개입니다. 즉, 동기가 낮은 위험 음주군, 동기가 높은 위험 음주군, 동기가 낮은 알코올 사용장의 추정군, 동기가 높은 알코올 사용장의 추정군에 따라 모듈이 개발되었습니다. 환자의 해당 모듈을 결정한 후 해당 유형의 단기 개입을 수행합니다. 유형별 단기 개입에 대해서는 챕터 2에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면 단기 개입의 마무리 작업으로 환자와 함께 음주 행동 변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서에 서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전화 상담 일정을 정하고 1단계 단기 개입 서비스를 마칩니다. 2단계는 전화 상담을 통한 단기 개입 제공 단계로 일주일 후, 1개월 후 시점에 간호사가 전화하여 1단계 단기 개입 때 계획한 음주 행동 변화 목표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환자가 음주 행동 목표를 잘 실천하고 있을 경우 격려를 하고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 환자와 음주 행동 변화 목표를 재수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1단계 대면 단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음주 행동 변화 목표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달성 시 단기 개입을 종결하고 미달성 시 환자에게 알코올 문제에 대한 치료나 상담을 제공하는 정신과 또는 유관 전문기관 연계와 정보를 제공한 후에 종결합니다. 1-1단계와 1-2단계는 대면 단기 개입 서비스로 환자에게 단기 개입 모듈을 적용하기 전까지 공통적으로 단기 개입 참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 문제 선별 검사와 변화 동기 수준 검사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사례 영상을 보기 전에 이 단계의 단기 개입에서의 동기 면담 단계 및 목적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의 첫 준비 과정인 진료 전 음주 문제 선별 검사를 실시하는 단계에서 간호사는 관계 맺기와 초점 맞추기를 합니다. 환자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선별 검사를 통해 음주 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에게 선별 검사에 대해 안내하고 선별 검사지를 작성하도록 돕고 다음 단계인 의사 면담으로 잘 이어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환자는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남성 환자입니다. 이때 준비물은 선별 검사지와 단기 개입 참여 동의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접수하신 이영수 님이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검사는 환자분의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음주 수준을 체크하는 그런 검사인데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에 참고하시는 그런 자료입니다. 대기하시는 동안 잠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혹시 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가 술에 문제가 없는데 이 검사를 하나요? 네. 몸이 안 좋아서 그냥 내원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술에 대한 검사를 하시니까 좀 다소 의아하셨겠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간 수치가 높아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술에 문제가 없는데도요? 예. 참고로 간 수치가 높거나 간 질환 약 처방을 받으시는 경우 금주하시라고 하죠. 간 수치와 음주는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결과에 대해서 면담해 주실 겁니다. 예. 1단계의 두 번째 준비 단계는 진료 시 의사 면담입니다. 관계 맺기와 초점 맞추기, 즉 피드백하기로 환자와의 관계 맺기를 통해 파트너십을 견고히 하고 선별 검사 피드백을 통해 음주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의사는 환자가 진료 대기 시 작성한 음주 문제 선별 검사 결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단기 개입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내과 의사 이준영입니다. 검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 병원에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을까요? 글쎄 뭐 큰 병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병일까봐 좀 걱정을 하셨나 보네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혹시 과거에도 비슷한 검사를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런 검사는 처음 하는 건데, 이 검사를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술에 문제가 없는데요. 저는 몸이 아파서 온 거지, 술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거든요. 약만 먹으면 나을 거고, 주변 사람들도 좋은 약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약을 드셔서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시나 봐요. 저희 병원에서는 간 수치가 높아서 오신 분들은 알코올 선별 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 수치와 음주 간에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환자분의 검사 결과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 그러시죠. 우리 환자분은 검사 결과상 위험 음주군에 해당이 되네요. 혹시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위험 음주군요? 이거 의외네. 보통 사람들이 다 저 정도 마시지 않습니까? 저는 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주위 분들도 다 저만큼 마시고, 제 친구들 저보다 더 많이 마시는 사람 많은데, 이거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환자분께서는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할 정도로 좀 많이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아마 환자분 주변의 지인들도 위험 음주군에 많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술을 드시고 다음날 컨디션이 괜찮은 말술들도 있으시겠죠. 아마 알코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으실 텐데 이따 가시기 전에 저희 간호사와 면담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1-2단계는 단기 개입을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단계로 진료 시 의사가 간단히 제공한 음주 문제 선별 검사에 대해 간호사가 피드백을 하고 개입 동의를 확인 후 동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돕습니다. 이때 음주 행동 변화 동기 수준을 질문을 통해 간단히 점검합니다. 1-2단계는 단기 개입 시작 단계입니다. 간호사는 관계 맺기를 통해 환자와 파트너십을 견고히 하고 단기 개입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선별 검사 결과를 피드백하며 음주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더불어 환자의 음주 문제 변화 동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개입을 수행합니다. 잠시 전에 의사 선생님과 얘기 나누셨는데 검사 결과 위험 음주군으로 나와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먼저 괜찮으시다면 검사 결과에 대한 안내와 음주 수준을 점검하고 좀 조절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좀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음주 습관을 바꾸신다면 그런 변화가 현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10은 매우 중요하다, 0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면 몇 점에 해당하시나요? 1-3단계는 간호사가 앞서 파악한 환자의 음주 문제 수준과 변화 동기 수준에 적합한 모듈을 결정하여 본격적으로 단기 개입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단기 개입 제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후 유형별 사례를 통해 각각의 유형에 맞는 단기 개입 전략과 저항에 대한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단계는 앞서 음주 수준과 음주 행동 변화 동기 정도를 파악한 후 환자에게 적합한 모듈을 결정하여 단기 개입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동기 면담을 적용하는데 간호사는 관계 맺기, 초점 맞추기, 동기 유발하기, 계획하기 등 4가지 단계로 진행합니다. 이 단계의 목적과 의의는 첫째, 환자의 문제 인식을 높이고 변화 동기 수준을 올림으로써 환자가 구체적인 변화 행동을 떠올리도록 하고, 둘째, 환자의 변화 대화 수를 증가시키고 행동 계획 및 실천 결단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음주 문제 수준과 변화 동기 수준에 따라 분류한 4가지 유형을 사례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기가 낮은 위험 음주군부터 보겠습니다. 위험 음주군은 선별 검사 오디트 K에서 남자 10점에서 19점, 여자 6점에서 9점에 해당하는 그룹입니다. 위험 음주군은 음주로 인한 다양한 위험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안전하고 적정하게 음주를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일부 일상생활과 역할, 기능 등의 손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동기가 낮은 정도는 중요성 척도 질문에서 0점에서 3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 전 단계를 의미합니다. 인식 전 단계란 자신의 문제 행동에 관심이 없거나 음주 습관을 바꾸려는 마음이 없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환자의 단기 개입 제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는 알코올성 간 질환이 의심되는 중년 남성 외래 환자로 음주 문제 선별 검사 결과 16점, 변화 동기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검사 결과 위험 음주군에 해당하시는데 제가 좀 더 설명드려도 되겠지요? 예. 네, 위험 음주군이란 음주로 인해서 여러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로 안전하고 적정하게 술을 조절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일상생활이나 역할 등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여지껏 술 때문에 병원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처음으로 간 수치가 나쁘다고 해서 병원 한번 가보라고 온 건데, 위험 음주군이라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그냥 좀 몸이 안 좋아서 내원하셨는데 갑자기 위험 음주군이라니 좀 놀라고 좀 받아들이기가 힘드시네요. 당연하죠. 좋은 약 처방받아가지고 몸 건강해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술을 줄이거나 끊을 마음은 아예 없어요. 지금 많이 마시지도 않거든요. 네, 술을 끊을 만큼 그렇게 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만약 건강상의 문제라면 약으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네요. 당연하죠. 좋은 약들 요즘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영수 님이 술 드시는 것과 오늘 진료에 오신 것은 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아예 없다고는 말은 못하는데 술보다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병난 것 같아요. 좀 평소 스트레스가 많으시네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좀 술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영수님의 경우 스트레스랑 술 마시는 거랑 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긴 하죠.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거는 술을 마심으로써 얻는 좋은 점이네요. 또 술 드시면서 어떤 게 또 좋으신가요? 일단 술 마시면 기분 좋고요. 얘기도 잘 나오는 것 같고, 자신감도 생기고. 네, 그러시군요. 또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술을 마시면 기분도 좋아지시고, 얘기도 잘하게 되시고, 좀 자신감도 생기시고요. 그렇다면은 좀 술을 마시면서 좋지 않은 점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술 먹을 때는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머리가 아프고 기분 안 좋고 이런 적도 있어요. 숙취라고 그러죠. 어쩔 땐 또 기억도 잘 안 나고. 술을 마실 때는 좋은데 좀 아침에 일어나면은 좀 숙취가 있고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네요. 또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정도예요. 근데 심하진 않아요. 네. 음주의 좋은 점도 있고 심하진 않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으시네요. 아까 좀 기억이 안 나서 힘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집에는 분명히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고 무슨 말을 했다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기억이 안 나서 좀 당황스럽고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좀 지금의 음주 습관을 좀 고려해야 될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게 습관 바꾸는 게 이게 쉽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습관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안 좋은 점들 때문에 좀 뭔가 바뀌었으면 하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간 수치가 높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간 수치가 높은 게 좀 어떤 점에서 걱정이 되시나요? 아무래도 간 수치가 높으면 간이 안 좋은 거겠죠. 사실 저희 아버지도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 치료 오래 받았거든요. 아버님이 간 건강으로 좀 치료를 오래 받으셨다면 좀 더 걱정이 되실 수 있겠네요. 참고로 간 수치가 높거나 간질환 약 처방을 받으시는 경우 좀 금주하시라고 병원에서는 말씀드리죠. 간질환 이외에 음주가 신체에 미친 영향에 대해 좀 어떤 것들을 알고 계시나요? 간에 대한 질병이면 위궤양? 위염? 간암? 이 정도 아닌가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알고 계신 것 외에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과도한 음주는 뭐 우울증, 자살 위험, 고혈압, 치매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또 뇌 손상이 발생할 위험도 증가시킨다고 해요. 현재 음주 습관이 지속된다면 이런 점들이 좀 걱정이 되실 수 있죠. 어떠신가요? 심각하긴 하네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제가 끊긴 했는데 이게 중도에 포기해갖고 작년에 끊으셨네요.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술을 마실 땐 좋았는데 이게 다음에 실수를 해가지고 그때 이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끊었죠. 대단하시네요. 한번 맘먹고 3개월이나 금주에 성공하셨네요. 그런 걸 보면은 이영수님은 한번 맘먹으면 바로 실천하시는 분이시네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3개월 정도 했고 중도하차 했죠. 그래도 금주가 쉬운 게 아닌데 뭐 한두 달로 끝내지 않으시고 3개월이나 계속 하셨네요. 그 당시 이영수님은 좀 음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게 좀 싫으셨던 것 같네요. 그쵸. 아무래도 술 때문에 누구라도 피해받는 건 안 좋죠. 네, 뭐 술이 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술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술에 끌려다니긴 싫다고 생각하셨네요. 그 금주하셨을 때 가족들은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래도 술 안 먹으니까 가족들 좋아했고 그러니까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금주하실 때 가족이 좋으니까 또 이영수님도 좋으셨고요. 그 밖에 또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예, 좀 건강해진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는 힘들었어요. 그러셨군요. 계속 마시던 술을 끊느라 힘드셨네요. 하지만 가족이 좋아하니까 석 달이나 노력하셨고요. 이영수님은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시네요. 가족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좋은 거고. 네. 만약 가족이나 본인 건강을 위해서 음주량이나 횟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본다면 좀 어떤 게 가능할까요? 참고로 간질환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주 1회 이내로 남자분은 한 번에 석 잔 이내, 여자는 한 번에 한 잔이 좀 안전하고 적정하다고 해요. 그 정도는 못할 것 같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안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횟수를 줄이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좋습니다. 좀 어떻게 하면은 한 번쯤은 안 드실 수 있을까요? 한 번 정도 그 회식 자리를 핑계대고 안 나가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거의 매일 회식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솔직히 좀 부담되는 것도 있고. 네, 좀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회식을 좀 안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신감이 좀 몇 점이실까요? 10은 매우 자신 있다, 0은 전혀 자신 없다라면 몇 점에 해당하시나요? 한 7점? 자신감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1점이나 2점이 아니고 7점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한 석 달 정도 금주한 적도 있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금주에 성공하신 경험이 있어서 자신감이 7점이나 되시네요. 작년에 금주하실 때는 좀 어떤 게 도움이 되셨나요? 술 마시는 시간에 다른 걸 했죠.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때 영화를 다운받아가지고 영화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도 잘 가고 또 제가 또 영화 좋아해요. 네, 영화 보는 게 도움이 되셨네요. 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운동이나 명상, 종교활동, 애완동물 기르기, 규칙적인 식사 이런 것들이 좀 절주하시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스스로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실 수 있다는 거죠. 참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운동도 하다가 지금 말하는데 운동도 다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술 대신에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네요. 그럼 주 1회 절주는 좀 언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을까요? 내친 김에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할게요. 와, 화끈하시네요. 좀 확고한 의지가 느껴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은 금주에 성공한 경험도 있으시고 가족이나 본인 건강을 위해서 주 1회 절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여기에 적으시고 서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얘기 나누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딱히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럼 일주일 후 또 한 달 후에 저희가 음주 변화 상황을 여쭈려고 전화 드리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생기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일주일 후 전화 받기 편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뭐 20일 이후 지나서 7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0일 7시에 전화 드릴게요. 면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좀 계획하신 일들 잘 실천하시리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유형 2는 앞의 유형 1과 마찬가지로 음주 문제 선별 검사 결과는 동일하지만 변화 동기 수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상자는 변화 동기 정도 질문에서 4점 이상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식 단계나 준비 단계에 해당합니다. 인식 단계는 문제 행동을 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음주 습관을 중단하거나 줄일 가능성을 고려 중인 단계며, 준비 단계는 구체적인 변화 계획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유형의 단기 개입 제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는 알코올성 간 질환이 의심되는 중년 남성 외래 환자이며 음주 문제 선별 검사 결과 16점, 변화 동기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 선생님과 말씀 나누셨는데 유형 음주군으로 나와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도 될까요? 예. 유형 음주군이라는 의미는 음주로 인해서 다양한 위험을 경험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을 말합니다. 음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역할 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해요.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많이 당황스러웠겠어요. 예. 아까 음주 습관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고 또 필요한가에 질문에서 6점이라고 하셨네요. 네. 6점이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1점이나 2점이 아닌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제 건강이 일단 중요한 상태에서 제가 일단 가족들을 챙겨야 되는데 가장이라서 그러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술을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술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은 하셨군요. 가족을 아끼시는 마음이 크세요. 음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주로 평일에 먹고요. 주말에는 안 먹는 편이고요. 평일에만 드시네요. 음주의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일 끝나고 술을 한잔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동료들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도 풀리게 되고, 확실히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아요. 뒷담화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음주에 대한 좋은 점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뭐 뒷담화도 하고 기분 전환이 되시네요. 그 밖에 좋은 점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술 먹으니까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실수 같은 말들도 하게 되고요. 동료들이랑 술 먹다가 목소리도 크게 돼서 싸우기도 하고요. 그 무엇보다 가족들이 안 좋아하죠. 잔소리만 늘게 되는 것 같아요. 술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으시네요. 가족을 많이 아끼고 살아가시는데 술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예. 음주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네. 최근 보고에 의하면 과도한 음주는 간 기능 저하 그리고 간경화가 유발이 될 수 있고요.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도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 손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떠세요? 사실 제가 간 수치가 높아서 걱정이거든요. 술을 뭐 한꺼번에 끊을 수 없지만 일단 줄여야겠네요, 술은.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서 술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 질환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음주에서 안전하고 적정한 수준이 일주일에 한 번이고요. 남자는 한 번에 석 잔 이내, 여자는 한 잔 이내입니다. 음주량이나 음주 횟수를 줄여본다면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요? 음주량을 제가 줄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주로 평일에 술을 마시는 편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안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일에 하루는 가능하시네요. 그렇다면 평일에 하루를 줄이실 수 있는 자신감이 얼마나 되는지요? 10은 매우 자신 있다이고요. 0은 전혀 자신 없다입니다. 7점이요? 매우 자신감이 크시네요. 1점이나 2점이 아닌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평일날만 먹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안 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제가 좋아하는 다른 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에 목공 일을 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안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목공을 하셨군요. 좋은 생각이세요. 평일에 한번 절주를 언제부터 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단력이 대단하세요. 지금까지 말씀 나눈 걸 요약해 보면 평일에 한 번은 절주를 하신다고 하셨고 그 시간에 목공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기 음주 변화 계획서에 작성해 주시고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음주 변화 계획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전화 드릴 거예요. 일주일 후에 가능하신 시간을 좀 알려주세요. 퇴근 때 한 6시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6시에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눈 것 중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구는 선별검사 오디트 K에서 남자 20점에서 40점, 여자 10점에서 40점에 해당하는 그룹입니다.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구는 우리 몸이 알코올에 의존되어서 스스로 음주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건강이나 일상생활 기능에 심한 손상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술을 조절하기가 매우 어려워짐을 의미합니다. 동기가 낮은 정도는 0점에서 3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 전 단계를 의미합니다. 인식 전 단계란 자신의 문제 행동에 관심이 없거나 음주 습관을 변화하려는 마음이 없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유형의 단기 개입 제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는 알코올성 간질환이 의심되는 중년 남성 외래 환자로 음주 문제 선별검사 결과 30점, 변화 동기 낮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검사 결과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하시는데 제가 좀 더 설명드려도 되겠죠? 예.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이란 우리 몸이 알코올에 의존되어서 스스로 음주를 조절하기 힘든 상태로 건강이나 일상생활 기능 등에 심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범위 내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또 술을 조절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말하죠. 좀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아니, 들어보니까 이건 알코올 중독자들 얘기 같은데, 아니, 그럼 제가 알코올 중독자란 얘기인가요? 저는 여지껏 술 때문에 병원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번이 처음으로 간 수치가 높다고 병원 가라고 온 건데, 저보고 술 중독자라니, 아니, 말도 안 돼요. 결과가 예상 밖이라 좀 놀라고 좀 당황스러우시군요. 그럼요. 저는 술 중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그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알코올 중독자게요? 이 결과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결과가 믿기지 않을 만큼 좀 충격적이신가 봐요.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미 좀 알고 계신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 알코올 중독자라면 자기 할 일도 못하고 술에 의존해갖고 살고 남한테 피해나 주고 평생 병원 신세 지대야 그렇게 죽겠죠 뭐. 네, 중독의 폐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네요.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드실 경우 신체 질환이 악화되거나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범위에 계신 분들도 점차 음주량을 줄이시거나 금주하시면서 서서히 좀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죠. 좀 어떠신가요? 저는 술 줄이거나 끊을 생각은 아예 없어요. 그냥 약 먹고 간 수치가 좋아지면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은 술을 줄이거나 끊지 않겠다는 말씀이지만 좀 약으로 건강해지기를 바라시네요. 참고로 간 수치가 높거나 간질환 약 처방을 받으시는 경우 병원에서는 금주하시라고 하죠. 그럼 간 수치가 높다는 것은 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간이 안 좋다는 거겠죠. 간 수치가 높으면 그만큼 해독도 안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간 기능에 대해 잘 알고 계시네요. 술로 인해서 간이 나빠지는 것 외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자세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일반적으로 심한 음주로 인한 신체 질환에는 뭐 간경화, 간암, 뭐 위궤양 위암, 뭐 치매, 자살 위험, 고혈압 그런 것 등이 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드실 경우 좀 두뇌가 손상되어서 뭐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좀 떨어져서 대인관계나 재정,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만약 음주를 갑자기 중단하셨을 때 좀 식은땀이 나거나 맥박이 빨라지고 또 뭐 잠을 잘 이루지 못하신다면 금단 증상이 나타난 것이어서 그럴 땐 또 병원 치료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시기도 하죠. 지금의 음주 습관이 지속된다면 좀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아니, 뭐 술 마시면 건강에 안 좋다는 말은 뭐 여기저기서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사실 뭐 걱정도 좀 되긴 하고. 좀 염려가 되시는군요. 평소 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해요. 아침에 일어나실 땐 좀 어떠신가요? 사실 술 마신 다음 날은 아침에 일어나질 못해요. 그 저녁에 잠을 잘 못 자고 잠을 설치고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고 그나마 뭐 오후 돼야 좀 정신이 들고 일 끝나고 저녁에는 거의 매일 술 먹어요. 술 마신 날은 좀 잠이 잘 들곤 하죠. 네. 술 드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술 드시고 집에 오시면 가족들은 좀 뭐라고 하시나요? 뭐 오자마자 그냥 자버리니까 뭐 별 신경도 안 써요. 네. 가족들한테 좀 신경을 안 써야지 하면서도 뭐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시죠.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술만 먹고 오면 그렇게 태클을 거니까 그냥 날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좀 관심을 전혀 안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시네요. 뭐 아예 관심을 끊어라 그런 거는 아닌데 술 마실 때만큼은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뭐 같은 말도 한두 번이지 맨 똑같은 얘기니까 짜증나 죽겠어요. 네. 좀 가족과 잘 지내고 싶으시네요. 맨날 똑같은 잔소리가 뭔지 궁금하네요. 뭐겠어요. 술 좀 작작 마셔라 뭐 그런 얘기죠. 저도 그 줄여보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은 이상하게 술이 더 땡기더라고요. 네. 뭐 잔소리만 아니면 좀 술을 줄여봐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시네요. 좀 어떤 이유로 좀 술을 줄여봐야겠다 생각하셨나요? 글쎄요. 술 먹고 아침에 회사 가면은 여직원들이 나한테 술 냄새가 나는지 자꾸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가족들한테 잔소리 듣는 것도 싫고 아침에 기분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래도 전 술이 좋아요. 뭐 어디 습관 바꾸기가 그렇게 쉽나요? 네. 뭐 술이 좋으시고 뭐 끊기는 힘들 것 같지만 또 안 좋은 점들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좀 술을 줄여봐야지 하는 생각이 있으시네요. 뭐 줄이는 게 좋다니까 줄이기는 해야겠죠. 네. 뭐 건강에 좋으니 줄일 마음이 있으시네요. 또 술을 줄이면 어떤 점에서 좋을까요? 예, 일단 가족들 잔소리 덜 듣게 되고 아침에 몸도 가벼워질 것 같아요. 네, 술을 줄이시면 좋은 점들을 이미 알고 계시네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음주 습관을 바꿔야 할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뭐 그렇기는 한데요. 술을 꼭 끊어야 되나요? 뭐 조금씩 줄이는 건 몰라도 네, 뭐 끊지는 못하더라도 좀 줄이실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좋습니다. 만약 음주량이나 음주 횟수를 조금이라도 줄이신다면 좀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뭐 끊지 않고 줄인다면 글쎄요. 주말에는 한 번쯤 안 마실 것 같아요. 주말에는 좀 안 드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일까요? 10은 매우 자신 있다이고 0은 전혀 자신 없다라면 몇 점에 해당하시나요? 한 3점? 자신감이 3점이나 되시네요. 뭐 1점이나 2점이 아니고 3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에도 주말에 안 마신 적이 있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술 없이 주말을 보내셨던 적이 있으셔서 자신감이 3점이나 되시네요. 어떻게 좀 주말 동안 안 드실 수 있었나요? 아예 핸드폰을 꺼놨었죠. 주말 되면 친구들이 막 술 먹자고 전화 들어오니까. 아예 핸드폰을 꺼서 유혹을 그냥 차단해 버리셨네요. 의지가 대단하세요. 뭐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건강을 곧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핸드폰 꺼놓기 같이 주말 동안 좀 술 안 드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거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뭐 집 앞에 약수터가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약수터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와, 답을 이미 알고 계시네요. 종종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뭐 운동, 명상, 종교활동, 규칙적인 식사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셨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니까 저도 약수터에 꼭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을까요? 뭐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할게요. 화끈하시네요. 확고한 의지가 느껴져요.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 핸드폰을 꺼놓을 정도로 의지가 강하셔서 금주 성공 경험도 있으시고 또 건강 회복을 원하세요. 그래서 주말 금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여기 음주 변화 계획서에 적어주시고 서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얘기 나누시면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생각이 없는데. 네, 그러면은 일주일 후, 뭐 한 달 후에 저희가 좀 계획하신 걸 잘 실천하고 계신지 전화 연락을 드리는데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후 전화 받기 편한 시간이 언제인가요? 저녁 7시 이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주일 후 7시 이후에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면담이랑 검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획하신 걸 잘 실천하시리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유형 4는 아프이 유형 3과 마찬가지로 음주 문제 선별검사 결과는 동일하지만 변화동기 수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상자는 변화동기 정도 질문에서 4점 이상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식 단계나 준비 단계에 해당합니다. 인식 단계는 문제 행동을 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음주 습관을 중단하거나 줄일 가능성을 고려 중인 단계며 준비 단계는 구체적인 변화 계획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유형의 단기 개입 제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알코올성 간 질환이 의심되는 중년 남성 외래 환자로 음주 문제 선별 검사 결과 30점, 변화 동기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 선생님과 말씀 나누셨는데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이라고 나와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조금요. 좀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근이라는 의미는 우리 몸이 알코올에 의존되어서 스스로 음주를 조절하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이나 일상생활 기능에 심한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이 범위 내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술을 조절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좀 많이 놀랍네요. 아까 알코올 무슨 장애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입원해야 되는 건 아니죠? 입원해야 되나 걱정되시는군요. 아까 음주 습관의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고 필요한가의 질문에서 6점이라고 하셨네요. 예. 6점이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1점이나 2점이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왠지 왕따 당하는 느낌이 싫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일도 잘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 시집 가는 것도 보고 싶고 손자도 보고 싶고, 그래서 전에 술도 한번 끊어보려고 했었는데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술을 끊어보려고 노력도 하셨네요. 음주라면 어떤 점이 좋으세요? 일단 잠이 잘 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뼈마디 여기저기 쑤시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서 일 끝나고 집에 오기 전에 딱 한잔하고 오면은 이렇게 하루의 마무리가 잘 되는 느낌이거든요. 술을 드셔서 좋은 점은 잠이 잘 오고 몸이 덜 쑤시고, 그래서 퇴근하다가 한잔하면 그게 많이 먹게 되는군요. 네. 이제는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잠을 자야 다음날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술을 드셔야 잠을 자는 거는 안 좋은 점이네요. 네. 이 밖에 안 좋은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딸내미 생일을 깜빡하고 잊은 적이 있었어요. 뭐 가끔 가족 모임이나 행사 같은 것도 깜빡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서운해해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가족과 잘 지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데 안 돼서 속상하시겠어요. 그 밖에 또 어떤 점이 안 좋은가요?
제가 늘 해왔던 일인데 자꾸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치매 아닌가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에 의한 실수가 술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셨군요. 예. 술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술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어렵고요. 음주량이나 음주 횟수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기억력이나 판단력, 감정 조절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대인관계 문제가 되고 재정적이나 또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 습관을 바꾸시면 점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음주 습관이 지속되는 경우 사회 적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갑자기 음주를 또 끊게 되면 좀 맥박이 빨라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금단 증상이라고 해요. 이렇게 오면 입원 치료가 하게 되죠.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제가 술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금주를 바로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음주의 심각성을 알게 되셨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네요. 만약에 음주량이나 음주 횟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본다면 어떤 것이 가능하시겠어요? 주말에는 제가 안 먹은 적이 있어서 가능할 것 같거든요. 주말은 가능하시네요. 예. 그러면 이번 주부터 주말에 금주하실 자신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10점은 매우 자신 있다이고 0점은 전혀 자신 없다입니다. 6점이요? 자신감이 매우 높으세요. 1점이나 2점이 아닌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주말에 술 안 먹은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약수터 가서 물을 뜨면 더 나아질 것 같고 그 소주값 아끼는 걸로 지난번에 못 챙겨준 딸아이 생일 케이크도 사주고 싶고요. 같이 산책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주말이니까 한 번 정도는 가족들하고 외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가족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겠네요. 계획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환자분들이 도움이 되는 거로는 운동, 명상, 규칙적인 식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주말 금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건강도 챙기고 물도 뜨고 약수터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요약해보면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 주말 금주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 음주 변화 계획서에 작성해 주시고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음주 변화 계획을 잘하고 계신지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받기 가능한 시간은 알려주세요. 점심시간 때 12시부터 1시 사이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주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나눈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멋지게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2, 3단계는 전화 상담을 통한 단기 개입 제공 단계로 첫 면담 이후 일주일, 그리고 1개월 시점에 간호사가 전화 상담을 통해 1단계와 2단계 단기 개입에서 계획한 음주 행동 변화 목표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환자가 음주 행동 변화 목표를 잘 실천하고 있을 경우 격려를 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환자와 음주 행동 목표를 재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음주 행동 변화 목표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달성 시 격려하고 단기 개입을 종결합니다. 미달성 시 환자에게 알코올 문제에 대한 치료나 상담을 제공하는 정신과 또는 유관 전문 기관으로의 연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종결합니다. 2, 3단계에서의 세부 과정과 동기 면담 적용 단계, 목적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단계에서 간호사가 전화 상담을 통해 1단계 단기 개입에서 계획한 행동 목표 실천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로 환자의 결단을 견고히 하고
재발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편 환자가 목표대로 실천이 어려운 경우 행동 목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역시 간호사가 전화 상담을 통해 행동 목표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환자의 결단을 견고히 하고 목표대로 실천이 어려운 경우 행동 목표를 수정하거나 유관기관 안내를 하고 종결합니다. 동기면담 적용 단계로는 관계 맺기를 기반으로 변화 행동에 초점 맞추기를 하며 새로운 행동 목표를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환 환자분 맞으시죠? 저는 지난번에 만나 뵀던 이진아 간호사입니다. 아, 예.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약 잘 먹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약을 잘 드시고 계시다니 좋습니다. 지난번 병원 방문하셨을 때 음주 변화 계획서에 서명해 주셨고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다니 좋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주말부터 술은 안 먹고 있습니다. 훌륭하시네요. 제가 3주 후에 다시 전화드리고자 합니다. 몇 시경이 가능하실까요? 그때도 점심때 12시 1시쯤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그때 전화드리겠습니다. 환자분께서 꾸준히 건강을 위해서 계획대로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수님이시죠? 저는 지난번에 만나 뵀던 내과 이미영 간호사입니다. 아, 예.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사실 시도는 했는데요. 이게 잘 안 되던데요. 계획대로는 잘 안 됐지만 노력을 하셨군요. 그렇다면 목표를 그대로 진행하실 수 있고 아니면 목표를 조금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좋으신가요? 목표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목표를 조금 수정해서라도 건강을 위해서 술을 줄이고 싶으신 거군요.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실까요? 주 2회 하던 거를 주 1회로 바꾸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계획 수정을 잘 하셨습니다. 이영수님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 3주 후에 다시 전화드리고자 하는데 좀 언제가 좋으실까요? 20일 날 7시 정도 가능합니다. 네, 그럼 20일 7시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님이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1-1단계입니다. 진료 대기 시에 간호사가 환자에게 음주 문제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의사와 면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의사는 선별 검사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하고 이어서 간호사와의 면담을 하도록 돕습니다. 이 부분에서 간호사와 의사가 모두 환자의 협조를 구하는 데 유용한 핵심 질문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검사는 환자분의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음주 수준을 체크하는 검사로 진료에 참고되는 자료입니다. 대기하시는 동안 잠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환자분의 경우 선별 검사 결과 위험 음주군 또는 알코올 사용 추정군에 해당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환자분은 검사 결과상 위험 음주군에 해당이 되네요. 혹시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에서 보면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는 질문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한 후에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고 하는 유발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발적 질문은 환자로 하여금 존중받는 느낌을 주며 더불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도록 이끌어냄으로써 면담을 행동 변화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동기 면담에서 피드백이나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허락을 구하고 피드백이나 정보를 제공한 후에는 이끌어내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가시기 전에 간호사와 잠시 면담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괜찮으시죠? 아마 알코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으실 텐데 이따 가시기 전에 저희 간호사와 면담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서 환자의 협조를 구하는 데 유용한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근하고 비판단적이며 공감적인 태도를 갖고 면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호사와의 면담이 환자에게 매우 중요함을 공감적으로 전달합니다.
오디트 K 검사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며 누구나 하는 것으로 소개함으로써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사지 작성 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즉시 도움을 줌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오디트 K 검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설명 후에는 어떠한지 질문을 합니다. 필요시에는 선별검사가 세계적으로 인정된 검사임을 전달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입니다. 필요시에는 돋보기를 준비하여 제공합니다. 1-2단계입니다. 간호사가 환자를 다시 만나서 단기 개입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이어서 음주 습관 변화에 대한 중요성 척도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전에 의사 선생님과 말씀 나누셨는데 검사 결과 위험 음주군 또는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나와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검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음주 수준을 점검하고 조절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만약 음주 습관을 바꾸신다면 그러한 변화가 현재 삶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잠시 전에 의사 선생님과 얘기 나누셨는데 검사 결과 위험음주군으로 나와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먼저 괜찮으시다면 검사 결과에 대한 안내와 음주 수준을 점검하고 좀 조절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좀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음주 습관을 바꾸신다면 그런 변화가 현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10은 매우 중요하다, 0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면 몇 점에 해당하시나요? 환자가 검사 결과로 인해 당황하거나 염려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이러한 마음을 반영해 줌으로써 관계 맺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동의서 서명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반영을 하고 난 후에 안내 및 동의서를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참여에 순응하는 동기를 올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음주 수준을 점검하고 조절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만약 음주 습관을 바꾸신다면 그러한 변화가 현재 삶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환자가 검사 결과로 인해 당황하거나 염려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이러한 마음을 반영해 줌으로써 관계 맺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동의서 서명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반영을 하고 난 후에 안내 및 동의서를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참여에 순응하는 동기를 올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환자가 보일 수 있는 저항 표현으로 저는 이제까지 술 문제로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중독자란 말인가요? 다른 사람도 나만큼 다 마셔요.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간호사는 서두르지 말고 역시 반영하기를 합니다. 가능한 반영으로는 검사 결과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또는 결과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셨군요. 여기서 환자의 협조를 구하는 데 유용한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디트 K 검사 결과에 따라서 위험 음주군 또는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진단명으로는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선별검사 결과로 인해서 당황하거나 염려하고 있을 것에 대해 먼저 반영을 함으로써 관계 맺기를 유지합니다. 피드백을 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항상 허락이나 동의를 구합니다. 1-3단계입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음주 문제 수준과 변화 동기 수준에 적합한 단기 개입 모듈을 결정해서 본격적으로 단기 개입을 합니다. 이때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술이 우리 몸에 주는 유해한 점들에 대해 어떤 것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간은 우리 몸의 해로운 독성을 없애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술입니다. 술은 간의 여러 대사 기능을 저하시키며 간에 지방이 축적되게 해서 심한 경우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 경변증 등의 질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술을 마심으로써 얻게 되는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술을 마심으로써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평소 술은 어떻게 드시나요? 술 마시고 힘들었던 적은 언제였나요? 가족들은 술 드시는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술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술을 안 마시면 주로 무엇을 하시는지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 제공 후에는 유발적 질문을 합니다. 환자가 경험한 바로 음주의 좋은 점, 좋지 않은 점이 무엇인지 열린 질문을 합니다. 가족이 환자의 음주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질문하는 것은 환자가 자신의 음주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돕습니다. 환자가 보일 수 있는 저항으로는 저는 이제까지 술 문제로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도 나만큼 다 마셔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술을 마시지만 건강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전 남에게 피해는 안 줍니다. 술 끊은 마음이 없어요. 끊으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등이 있습니다. 이때 서둘러서 위로하거나 정답을 주거나 직면 또는 교육을 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환자가 음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양가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 변화로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한 동기면담의 핵심 기술입니다. 가능한 반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해오셨는데 이런 결과가 다소 걱정스럽게 하겠습니다. 또는 당장은 음주 습관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군요. 또는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으시네요. 뭐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거는 술을 마심으로써 얻는 좋은 점이네요. 또 뭐 술 드시면서 어떤 게 또 좋으신가요? 일단 술 마시면 기분 좋고요. 그 얘기도 잘 나오는 것 같고 자신감도 생기고 네, 그러시군요. 또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술을 마시면 뭐 기분도 좋아지시고 얘기도 잘하게 되시고 좀 자신감도 생기시고요. 뭐 그렇다면은 좀 술을 마시면서 좋지 않은 점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술 먹을 때는 좋은데 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머리가 아프고 기분 안 좋고 뭐 이런 적도 있어요. 숙취라고 그러죠. 어쩔 땐 또 기억도 잘 안 나고. 술을 마실 때는 좋은데 좀 아침에 일어나면은 좀 숙취가 있고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네요. 또 뭐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정도예요. 근데 심하진 않아요. 네. 음주의 좋은 점도 있고 뭐 심하진 않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으시네요. 1-3단계입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음주 문제 수준과 변화 동기 수준에 적합한 단기 개입 모듈을 결정해서 본격적으로 단기 개입을 합니다. 이때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술이 우리 몸에 주는 유해한 점들에 대해 어떤 것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간은 우리 몸의 해로운 독성을 없애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술입니다. 술은 간의 여러 대사 기능을 저하시키며 간에 지방이 축적되게 해서 심한 경우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증 등의 질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술을 마심으로써 얻게 되는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술을 마심으로써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평소 술은 어떻게 드시나요? 술 마시고 힘들었던 적은 언제였나요? 가족들은 술 드시는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술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술을 안 마시면 주로 무엇을 하시는지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 제공 후에는 유발적 질문을 합니다. 환자가 경험한 바로 음주의 좋은 점, 좋지 않은 점이 무엇인지 열린 질문을 합니다. 가족이 환자의 음주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질문하는 것은 환자가 자신의 음주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돕습니다. 환자가 보일 수 있는 저항으로는 저는 이제까지 술 문제로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도 나만큼 다 마셔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술을 마시지만 건강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전 남에게 피해는 안 줍니다. 술 끊은 마음이 없어요. 끊으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등이 있습니다.
이때 서둘러서 위로하거나 정답을 주거나 직면 또는 교육을 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환자가 음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양가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 변화로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한 동기 면담의 핵심 기술입니다. 가능한 반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해오셨는데 이런 결과가 다소 걱정스럽게 하겠습니다. 또는 당장은 음주 습관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군요. 또는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으시네요. 여기서 환자의 협조를 구하는 데 유용한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담 시 질문을 2개 이상 연이어하지 않습니다. 면담 시 환자의 변화 동기가 매우 낮아 저항하는 언어 표현을 하는 경우 간호사는 반영, 인정하기로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기가 낮은 환자의 경우 서두르지 말고 동기 유발적인 질문과 반영, 인정하기를 자주 하여서 저항을 줄입니다. 환자의 과거 금주 경험을 먼저 이끌어내고 인정하기를 합니다. 2, 3단계입니다. 간호사는 일주일 후 그리고 1개월 후 추적 조사를 위해서 환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때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또는 1개월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수님이시죠? 저는 지난번에 만나 뵀던 내과 이미영 간호사입니다. 아, 예.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계획대로는 잘 안 됐지만 노력을 하셨군요. 그렇다면 목표를 그대로 진행하실 수 있고 아니면 목표를 조금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좋으신가요? 기존 목표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달 후에 다시 전화를 드리도록 하는데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목표를 수정해서 진행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네, 좋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실까요? 또는 계획대로 잘 안 되었지만 노력하셨군요. 선생님께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목표 한 대로 실행하고 잊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정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셨군요. 클라이언트가 보이는 저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포기할래요. 포기해야 되겠어요. 다른 기관이라고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네요. 학원은 있는데 어렵네요. 이때 서둘러서 설득하거나 교육 및 직면하지 않습니다. 반영하기, 인정하기를 합니다. 가능한 반응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하시겠어요. 또는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